많이 하락한 만큼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는 주장들도 종종 들려오곤 있습니다. 지금도 충분히 많이 힘든 시기인데 향후 상승장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저는 아직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달팽이 주식 신화부루입니다. 40년 만에 전 세계가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심지어 금융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연금과 국채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정말 살벌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. 요즘 보면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유명한 재테크 인플루언서들까지 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예적금 추천 영상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하지만 좀 황당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불과 1년 전,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권장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겠죠. 긴 말 필요 없이 저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현금이 많이 없으신 상태이실 거예요. 만약 지금 현금이 좀 있더라도 전체 투자금 대비 한 10에서 20%, 많게는 한 30% 정도의 소소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. 그렇다고 당장 또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닌 상황이죠. 앞으로 1년 이상, 대략 한 2년 정도는 전 세계 경제가 좋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. 이유야 많죠. 러우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닌 미국이란 나라의 통화 긴축 여파도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으로 힘든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물가 상승, 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겁니다. 일단 이 물가 상승이란 게 전쟁 때문에 촉발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결국 코로나의 여파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자영업자분들 어땠어요? 정말 힘들었죠. 출근을 못하는 직장인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았단 말이에요. 당연히 소비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때 당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산시장은 어떻게 됐나요?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버렸죠.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풀기로 인해서 오히려 자산 가격들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도 예전보다는 좀 적어지고 이전에 못했던 소비들도 조금씩 보여지더니 이가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이전보다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물건값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.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이 경제가 정말 참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.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자산시장의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. 이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금리에 관련해선 미국 연준도 아직까지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만 꾸준히 내뱉고 있더라고요.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보릿고개가 저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개인적으로는요,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실적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전망이 썩 좋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. 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실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. 이 화면의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에도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마침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영업이익이 나왔더라고요. 이 뻔한 결과였어요. 어찌 보면 반도체도 불황기를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실적이었는지 오늘 주가가 우리 생각보다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의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불안한 실적 장세에 불안한 스타트를 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전체적인 상장사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점차 현실로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한마디로 역실적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달팽이님, 아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국이잖아요. 그럼 달러가 강해졌고 앞으로도 킹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한테는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맞는 말이긴 합니다. 하지만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. 우리나라 안에서만 올리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땡큐죠. 좋은 게 맞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요, 원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그 원자재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도 결국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
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정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말, 우리나라 굉장히 높잖아요.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자주 들어보셔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. 하지만 이 내수 시장이 빵빵한 중국조차도 성장률이 지금 어때요? 저조해지고 있죠. 그러니까 아마 이런 환경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?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중국이 성장해야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. 의존도가 높으니까요.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들,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을 총 정리해 보면은 아직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중국의 그럼 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신문이나 뉴스 충분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요,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나중에는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면, 조금 더 풀어준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.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장난 아니죠. 아까 제가 한국의 원화나 한국 증시가 이 다른 증시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의존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당연히 전체적인 그림으로 뜯어본다면은 향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거나 조절에 들어갔을 때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 또한 같이 반등 모멘텀이 조금씩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충분히 전체적인 상황들,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설득력이 아예 없는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. 현재 보고 계신 지표는요, 국내 기업들의 이익, 즉 EPS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조금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반도체 섹터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. 우리나라는 반도체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락 추세를 탄다면은 미국 증시보다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더 먼저 역실적 장세에 돌입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듣기 싫은 말 같아도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, 전 세계 증시의 저점을 오히려 더 빨리 통과할 가능성 또한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역사상 코스피가 폭락했었던 적은 정말 많았어요. IMF 때 닷컴 버블, 그리고 금융위기, 코로나 폭락장 정말 많았죠. 기록적인 폭락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도 예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, 신용 투자했던 분들 반대 매매 터지면서 지금 증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주위 사람들의 권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투자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 달팽이 친구분들의 투자관은 무엇인가요? 누군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노후 대비를 좀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배당 투자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. 현재 연 1200만 원의 배당을 수령받고 있는데 요즘 은행 금리 장난 아니죠. 아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5%짜리 이자 주는 상품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자산시장이 바닥일지 바닥 밑에 지하실이 더 남아있을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워렌 버핏과 파월조차도 모르는 시장 전망과 금리 전망을 우리는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결국 투자관에 입각한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투자를 하면서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. 위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부터 찾아온다.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할 시 가장 위험한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미국과 한국 양 시장에 동시에 배당 투자를 진행 중에 있지만 요즘 하도 한국 증시가 좋지 않아서 한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되었어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장은 힘들지만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. 저도 일교차 조심하세요. 저도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좀 막혀 있거든요.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달팽이 전우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